아까 말한 것처럼 CCTV에 뛰어가는 게 술 취한 것 같지 않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필사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절박했기 때문에 몸이 힘들었지만 필사의 탈출을 한 걸로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그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야기를 또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돈 받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또 어떻게 또 저는 사실관계를 볼 수 있냐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회장이고 그 회장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갑 아닙니까? 그 사람 쪽에서 야, 이 정도에서 대충 끝내자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할 또 힘과 그 멘탈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리가 그렇게 쉽게 되기를 바랄 것이고 또 이런 것처럼 후속 기사나 후속 인터넷 언론 속에서 자기가 피해자로 몰리고 자기 신상이 계속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이죠. 빨리 그냥 무마하고 싶은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 것 같은데 저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저런 이야기를 정말 무책임하게 유언비를 퍼뜨리는 것은요. 저는 요즘에 우리 세태 중에 하나의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떠도는 이야기를 자기가 뭔지 알아서 남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큰 자랑으로 이야기해요. 혹시 너 이거 아니? 너 들었어? 그러면 모여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굉장히 정보에 빠른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거든요. 너네 이거 몰랐지? 그렇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거죠. 야, 그게 꽃뱀이었대. 라고 말하면 주위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자기가 정말 남들한테 시선 집중하는 그 단순한 호기심이 사실은 그 여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인격살이래요. 인격살이. 저런 인터넷상에서 무책임한 유언비를 이렇게 날조하고 퍼뜨리는 행위는요. 정말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폭풍이 피해 여성한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호식이 2마리 치킨에 가입돼 있는 가맹점주들에게도 결국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한 가맹점주 저희가 어렵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침부터 전화지 계속 들어가지고 전화가 가게로 많이 와요. 비꼬면서 지금 국내산 달리니 뭐니 뭐 하면서 막 뜨면서부터 아침 9시부터 전화 오기 시작해요. 4명의 이 호식이 2마리 치킨 가맹점주들의 반응도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 기사가 뜨는 순간 망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가맹점주는요. 5일 하루 동안 평소 월요일 판매량의 절반 정도밖에 못 팔았다. AI 때문에 힘든데 하필 회장이 성추행에 연루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요. 퇴직금 등 수천만 원을 털어서 점포 낸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사실 이 치킨집은요, 이 퇴직한, 은퇴한 분들이 퇴직금 털어서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꼼짝없이 문 닫게 생겼다. 한숨만 쉬고 있고요. 또 다른 가맹점주 D씨입니다. 본사의 가맹점주는 그래도 어쩔 수밖에 의리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 항의조차 하기 힘들다.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식이 2마리 치킨 본사 측의 공문이 공개가 됐는데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공문을 가맹점주들에게 내려보냈는지 그 공문 내용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호식이 2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의 공문입니다. 가맹점주들에게 내려보낸 겁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로. 일부 언론. 글쎄요. 일부 언론이란 말에 저희는 동의를 못하겠는데요. 큰 상처를 들 유감을 표합니다. 오해와 소통 부족에서 태동한 사안으로 대화를 통해 조속히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왜곡되고 부풀려진 의혹 제기로 저는 물론이고 회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데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 및 가맹점주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거를 메탈이 뭐 갑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정말 갑질 중에 최악의 갑질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정말 멘탈이 강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건 당사자로 다 해결을 했는데 일부 언론들이 저렇게 부풀려가지고 이제 손해를 끼친다고 이제 언론 탓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자료를 좀 찾아보는데 그 회사의 매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CEO의 도덕성입니다. 미국에서 S&P 500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CEO가 건강하고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매출이나 어떤 그 이익이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의 어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나 이런 거는 착한 기업, 그다음에 착한 CEO를 원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엑스파일 착한 식당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호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 돈을 더 내더라도 사람들은 그 생산 과정이나 제품 자체가 도덕적이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자기 브랜드, 심지어 자기 이름을 내걸고 하는 그런 치킨에 대해서 저렇게 CEO가 저런 식의 짓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것은 그 같이 죽으란 얘기죠. 이게 국민들이 이걸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면 자기가 사 먹는 치킨의 일부분이 저 최호식 회장한테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정말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르쇠, 내 탓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선긋기를 하는 거는 좋을 수가 없고요. 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과하느냐에 따라서 또 반전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쉬움이 크네요. 예. 예, 그 잘못도 실수도 정말 우발적으로 의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잘못과 실수들이 있어요. 그런 잘못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하게 묻는 거거든요. 이번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하나가 공정거래를 얘기해야 되는 공정한 부분을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이 가져야 되는 아주 강한 도덕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맹점의 최고 책임자가 저거를 지금 저도 공문을 보낸 걸 보고 좀 많이 놀라는데 공문 내용에 보면은 반성하는 빛이 없잖아요. 예, 공문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예. 그리고 저 문제는 우발적인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 저거는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누가 생각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문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왜곡되고 부풀려졌다. 경찰에서 정말로 왜곡되고 부풀려진 부분이 뭔지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을 꼭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가맹점들 얘기했잖아요. 정말 저분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퇴직금 털어놓고 이것저것 전부 다 살피다가 안 돼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맹점들 치킨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분들의 피해에 대한 그 보상 대책을 회사 쪽에 철저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김병민 박사 얘기했었는데 우리 대선 기간 중에 SNS상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정치의 계절에는 정치와 관련된 가짜뉴스들이 많이 도는데 정치의 계절을 벗어나면 SNS상에서 저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막 떠도는 것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 문화가 돼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통제가 지금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가짜뉴스나 잘못된 왜곡된 얘기들을 퍼뜨리는데 사람들이 합리성을 가지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고 자기가 관심 가지는 쪽으로 이걸 발전시키고 얘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책, 책임을 묻는 이 장치가 반드시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사가 잘해야 하는 이유가 정말로 절실하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슈퍼수요일입니다. 핫한 청문회 3개가 잠시 후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 동시에 개최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